네, 마지막입니다. 무리식과 무리함수의 이제 무리함수. 그 무리식을 뭐로 만드는 거냐면 함수로 만드는 거. 그래서 이제 유리함수를 정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y는 fx에서 fx가 무리식이면 무리함수입니다. 근데 있잖아, 유리함수 할 때 그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니? 기울기, 정의역과 치역. 정의역은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x에 대한 이야기였죠. 맞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y는 x분의 1이라고 하는 함수가 나온다면 당연히 정의역은 뭐가 되는 거냐면 x가 뭐가 아닌? 0이 아닌 실수 전체. 왜냐면 숫자의 기본 조건 분수꼴에서 분모가 뭐가 되어서는 안 된다? 0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 유리 함수가 분모가 0일 때 정의가 안 되는 정의역을 갖듯이 무리함수에서도 이제 정의역을 생각하는 문제들이 조금 튀어나오게 될 건데, 그 무리함수에서는 근호, 그러니까 루트 안의 값이 0 또는 양이 되는, 왜냐면은 루트 0은 0이고 루트 양수는 양수로 튀어나올 건데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실수가 아닌 게 되어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y는 루트 3x-6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루트 안쪽에 누가 들어있냐면 3x-6이 들어있고 얘가 얼마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3x-6이 0보다 크거나 같다. 3x가 6보다 크거나 같다. x가 얼마 이상이다? 2 이상인 실수 전체가 y는 루트 3x-6이라고 하는 함수의 뭐가 되는 거다? 정의역이 되는 거다. 오케이? 이해되세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문제가 튀어나올 거예요. 뭐냐면 루트 fx가 잘 정의되기 위한 조건. 잘 정의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저 함수의 함수값이 이제 실수로서 잘 튀어나오게 만들어주는 녀석을 말하는 거고, 루트 fx가 잘 정의되려면 fx 안쪽에 들어있는 그 루트 안쪽에 들어있는 fx가 어떤 조건을 가져야 된다? 여기처럼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f가 0보다 크거나 같고 그거에 따라서 루트 f를 만들면, 지금 루트 안쪽에 0을 집어넣거나 양수를 갖다 집어넣기 때문에 제가 음수의 값을 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 루트 fx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기본적으로 무리함수에 대한 이야기고, 실제로는 이렇게 생긴 무리함수들을 다룰 거예요. 유리함수도 이제 분모에 둘 수 있는 게 사실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일부 함수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듯, y는 풀마 루트 ax라고 만들어져 있는 형태의 무리함수에 대해서 생각을 할 건데 a가 0이 아니어야 됩니다. 왜냐면 a가 0 되면 루트 한쪽에 0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냥 y는 0이라고 하는 상수함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무리함수로서 가치가 없다. 그래서 a가 0이 아니고 y는 플러스 루트 ax의 경우도 있고 1번과 2번처럼, 아래쪽에 있는 3번과 4번처럼 y는 마이너스 루트 ax의 경우도 있는데, 근데 이게 앞에 루트 앞쪽에 풀마가 붙어있는 경우와 a가 0이 아니라고 했으니 a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그래프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자, y는 플러스건 마이너스건 어쨌든 루트 ax가 돼버리면 이 함수의 정의역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냐면 루트 안쪽에 들어있는 ax가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a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양변을 a로 나눠가지고 x값의 범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가 다르잖아.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로 a가 양수이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 전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a가 0보다 작으면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뀌어가지고 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실수 전체, 이렇게 표현될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y는 루트 ax 그리고 a가 양수인 경우 정의역은 0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 전체, 그리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게 잘 정의되었을 때 그거에 따라 만들어지는 루트 ax는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 루트 ax가 지금 y잖아요. 그래서 치역이 0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 전체,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x도 y도 0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 전체. 그리고
왼쪽에 나와 있는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y는 루트 ax인데 a가 0보다 작으면 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실수 전체. 어쨌든 잘 정의돼 놓고 나면 얘랑 똑같아요. y는 플러스 루트 ax니까 치역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그림은 x도 y도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오른쪽 위로 뻗어 올라가는 형태의 그림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그림은 y는 루트 ax에서 a가 0보다 만약에 작다면 x는 0보다 작거나 같고 y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왼쪽 위로 뻗어 올라가는 저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y는 마이너스 루트 ax인 경우도 a가 0보다 큰 경우하고 a가 0보다 작은 경우 두 개로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a가 0보다 크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루트 a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지게 잘 만들어졌는데, 거기다가 뭘 갖다 곱했냐면 마이너스를 갖다 곱해가지고 y는 마이너스 루트 ax를 만드는 거잖아. 그러면 루트 ax는 0보다 크거나 같았는데 거기다 마이너스 1을 다시 한번 갖다 곱해줘야 되니까 y가 0보다 작거나 같아져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y는 마이너스 루트 ax, a가 0보다 큰 경우에는 오른쪽 아래로 뻗어 내려가는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정의역이 0보다 크거나 같고 치역은 0보다 작거나 같다. y는 마이너스 루트 ax, a가 0보다 작은 경우는 정의역의 방향만 반대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의 형태의 그림이 나온다. 공통적으로 다 어디 지난다? 원점 0,0를 지난다. 오른쪽 위인지 오른쪽 아래인지 왼쪽 위인지 왼쪽 아래인지가 루트 앞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 뭐가 붙어 있는지, 그 다음에 루트 한쪽에 들어있는 x 앞에 붙어 있는 개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나눠지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래서 이게 무리함수입니다. 그리고 이게 시험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결국 이거예요. 시험에 나오는 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곱하기 x 마이너스 m 더하기 n이라고 만들어진 이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데, 그러니까 얘는 어디서부터 출발한 거냐면 여기 아래에 있는 거 봅시다. y는 루트 a 곱하기 x 마이너스 m 더하기 n은 여기서부터 출발한 거죠. y는 루트 ax. 근데 보니까 원래는 x만 있었는데 여기는 뭐가 들어있어요? x 빼기 m이 들어있죠. 그래서 y는 루트 a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m만큼 평행이동한 것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n이 더해져 있는 거 보니까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된 거다? n만큼 평행이동된 거다. 자, 근데 원래 있었던 이 y는 루트 ax는 가정을 하나 할게요. a가 0보다 클지 작을지 모르는데 a가 0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하면 오른쪽 위로 뻗어 올라가는 녀석인데, 어쨌든 어디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오른쪽 위로 뻗어 올라가는 거였냐면 여기 있는 요 0,0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였잖아. 근데 0,0부터 출발하던 녀석을 x축으로 m, y축으로 m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어디에서부터 출발하겠니? 여기 있는 요 m,n이라고 하는 점에서부터 출발하게 되겠죠. 그 m, n 할 때 m하고 n이 반드시 양수일 필요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것도 가정을 하고 표현을 해봤을 때 이렇게 y는 플러스 루트 a 곱하기 x 마이너스 m 더하기 n의 그래프가 만들어진다. 정의역은 a가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a 곱하기 x 마이너스 m 루트 한쪽에 들어가 있는 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a가 양수니까 x 마이너스 m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m을 반대쪽으로 넘기면 x가 m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 전체가 정의역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루트 머시갱이들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졌으니까 루트 머시갱이들에다가 n을 갖다 더하면 전체적으로 n보다 크거나 같아서 y가 n보다 크거나 같은 게 치역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어쨌든 아까 얘기했었던 기본 형태 4개를 정확히 알고 그것이 적당히 평행이동, 상황에 따라서는 대칭이동되는 형태의 그래프를 해석하여 문제를 해결해주면 된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 6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의 7번입니다. y는
루트 a 곱하기 x-1 더하기 3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b, y축의 방향으로 c만큼 평행 이동하면 y는 루트 4-2x의 그래프가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럼 한번 해보자. y는 루트 a 곱하기 여기는 요 x만 x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하기 때문에 뭐로 바뀌는 거냐면 x 빼기 b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얘가 a 곱하기 x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더하기 3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c만큼 평행 이동하면 y 대신에 y 마이너스 c를 갖다 집어넣어 놓는 것이기는 한데 다시 플러스 c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y는 루트 a 곱하기 x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 더하기 3 더하기 c인데 얘가 뭐랑 똑같다고 얘기했냐면 문제의 조건에 따라 얘가 루트 4-2x입니다. 그러면 루트 뒤쪽에 뭐가 남아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저 뒤쪽에 붙어있는 3 더하기 c가 반드시 0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c가 얼마가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하고 x-b-1을 갖다 곱해야 되는데 그게 4-2x가 돼야 되니까 a 값이 반드시 얼마가 돼야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이면 x-b-1이 전개하면 마이너스 2x 더하기 2b 더하기 2가 되는 거고 두 개 같아야 되니까 b가 얼마가 돼야 됩니까? 마지막으로 1이 되어야 2b 더하기 2가 원래 나와 있는 상수 4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필수예제 7번에 대한 이야기였다. 답은 6이 되겠죠. A, B, C 갖다가 곱하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8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루트 ax 더하기 b 더하기 c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비슷한 패턴인 것 같아. 유리함수에서도 그래프를 주고 그걸 통해서 원래 있었던 식을 유추하라고 얘기하는 게 있었어. 근데 있잖아. 이 y는 fx가 어쨌든 0,0에서부터 출발하는 녀석은 아닌데 그래프가 어디로 가고 있냐면은 오른쪽 위로 가고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어디 베이스에서 온 거냐면 y는 루트 ax a가 양수였었던 베이스의 그래프에서부터 출발을 한 겁니다. 오케이. 자, 근데 얘가 지금 어디를 꼭지점으로 하고 있습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꼭지점으로 하고 있죠. 원래 있었던 y는 루트 ax는 어디를 꼭지점으로 하는데? 0,0를 꼭지점으로 하는데 얘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꼭지점으로 하는 걸로 바뀌었으니 원래 있었던 함수를 x축으로 마이너스 2,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시켜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y는 루트 a 곱하기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x 플러스 2 그 다음에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런 그래프가 있는데 이게 fx인데 얘가 가만 보니까 어디를 지나고 있습니까? 0,1을 지나고 있죠. 그래서 얘가 0,1을 지난다는 건 항상 대입했을 때 등식이 성립한다는 이야기니까 y에다가는 1, x에다 0 루트 2a 마이너스 1 루트 2a가 2 그래서 계산하면 a는 2 그래서 저 위에 있는 식을 a에다 2 갖다 집어넣고 다 계산을 해보자면 루트 2x 더하기 4 마이너스 1 짠짠짠 ABC 각각 하나씩 대응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A는 2 써있네. B는 4 C는 마이너스 1 그래서 A랑 B랑 C랑 더하면 얼마가 된다? 5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9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가 있는데요. 뭐 구하라 그랬냐면 최대값, 최소값 구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2차 함수에서도 뭐 최대 최소를 확인해 봤었는데 유리함수에서도 최대 최소를 확인을 해 봤었는데 어쨌든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지. 그러면
유리함수가 됐건 무리함수가 됐건 항상 고려해봐야 되는 거는 이 녀석의 원래 평행이동 전에 최초 함수가 뭐였겠느냐. 그러면 얘는 어쨌든 앞에 루트 앞쪽에 마이너스가 있고 그 다음에 x 앞에 3이 곱해져 있는 거 보니까 y는 마이너스 루트 3x의 그래프에서부터 출발했을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는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자면 마이너스 루트 3x 더하기 4니까 3 곱하기 x 더하기 3분의 4 그리고 더하기 3이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 정리되어 있는 식을 보니까 x 대신에 누가 들어갔어요? x 더하기 3분의 4가 들어갔죠? 그래서 얘는 이거를 x축으로 마이너스 3분의 4만큼 그 다음에 오른쪽 끝에 3이 더해져 있는 거 보니까 y축으로 얼마만큼? 3만큼 평행 이동시켜서 만들어준 그래프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그 최초 함수라고 얘기하는 이 y는 마이너스 루트 3x라고 하는 녀석은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가야지. 왜? x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양수니까. 정의역을 계산을 해봤을 때 3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프가 위로 그려져야 될까요? 아래로 그려져야 될까요? 아래로 그려져야 되겠죠. 왜냐하면 루트 앞에 뭐가 곱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곱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원래 있었던 이 y는 루트 마이너스 3x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대충 이렇게 생긴 그래프예요. 그리고 그 녀석은 어디를 시작점으로 했을 거냐면 0,0라고 하는 점을 시작점으로 했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저 위쪽에 이 함수는요. 그 녀석을 x축으로 마이너스 3분의 4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 시킨 녀석이기 때문에 어디를 시작점으로 하겠습니까? 마이너스 3분의 4,3이라고 하는 점을 시작점으로 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생긴 건 똑같이 생겼는데 시작점의 위치만 바꿔놓고 얘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려야 된다?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그려야 된다. 그려봅시다. 빨간색으로 대충 이쯤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는 저 위에 식에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1 갖다 집어넣게 되면 얘가 3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 더하기 4니까 1이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1,2가 되는 것이고 x에다 1을 갖다 집어넣게 되면 3 마이너스 루트 3 더하기 4니까 7이죠. 3 빼기 루트 7입니다. 그래서 언제가 제일 커요, 여러분? x가 마이너스 1일 때. 1일 때가 제일 작죠? 그래서 함수의 최대값은 2, 최소값은 3 마이너스 루트 7. 그래서 두 개를 갖다가 더하면 a 더하기 b의 값은 얼마가 되는 것이냐? 5 마이너스 루트 7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9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대수를 배워봤을 때도 지수함수가 있고 로그함수가 있는데 거기서도 결국에 그 기본 형태의 함수를 평행 또는 대칭 이동시키잖아요. 그래서 이 함수를 지금 유리함수에서 무리함수에서 해석하고 있는 방식이 지금의 파트에서만 사용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함수들은 항상 기본 형태에서 어떻게 변형되어 있는지를 통해서 파악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y는 루트 2-x의 그래프와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k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그러면 저 y는 루트 2-x 즉 루트 마이너스 x 더하기 즉 루트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이 함수의 그래프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녀석은 대체 어디서부터 온 함수냐? 얘는 여기서부터 왔죠. y는 루트 마이너스 x라고 하는 그래프를 x 대신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x 빼기 2가 들어가 있으니까 y는 루트 마이너스 x를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시킨 거냐면 이만큼 평행 이동해서 만들어준 그래프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원래 있었던 그 y는 루트 마이너스 x는 x 앞에 마이너스 1이 곱해져 있으니까 루트 앞에는 플러스니까
왼쪽 위로 그려져 있던 그래프였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짠 이렇게 맞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요 꼭지점이 출발점이 0,0였는데 y축으로는 안 건드렸지만 지금 x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했기 때문에 얘가 어디를 지나가고 있을 거냐면 2,0라고 하는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그런 그래프가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충 이렇게 생각다 칩시다. 그러면 좌표평면까지 이제 추가를 좀 해보면 이렇게 x축 대충 여기쯤 y축이 있고 x축이 있고 그 다음에 직선 하나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k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k는 뭐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 직선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몇 번 만나니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니까요. 맞습니까? 지금 얘보다 위쪽으로 조금 올라가도 괜찮을 것 같고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가도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안 되는 시점이 생기죠? 네. 언제? 여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 정확히 딱 2,0 지날 때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 근데 만약에 그것보다도 기울기가 작아져 버리게 된다면 몇 번밖에 안 만나요? 한 번밖에 안 만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k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k는 뭐냐면 이 직선의 y절편이에요. 그래서 직선의 y절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저 빨간색 밑에 있는 것보다 위에 있는 걸로 올라가게 되면 k 값이 조금 더 커지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제일 아래로 내려왔을 때 언제까지 되는 거냐면 초록색으로 쓰겠습니다. 이 y는 x 더하기 k가 2,0 지날 때 그래서 2 더하기 k가 0일 때 그러니까 k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k가 마이너스 2일 때가 마지막이다. 잠깐만요. 미안해요. y는 x 더하기 k가 아니라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k죠. 미안합니다.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k 마이너스 2 더하기 k가 0 그래서 k가 얼마일 때? 플러스 2일 때 여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갈 수 있는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요 정도? 끝까지? 자 이렇게 됐다 치자. 그럼 몇 번 만나니? 한 번밖에 안 만나죠. 그러니까 이 k 값보다는 작아야 되겠지. 근데 저게 어떤 상태야? 둘이 뭐 할 때? 접할 때의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문제 상황이 루트 마이너스 x 더하기 2와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더하기 k가 접할 때. 근데 저 루트 있으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죠? 양변 제곱합니다. 마이너스 x 더하기 2랑 x제곱 마이너스 2kx 더하기 k제곱이 같을 때 한쪽으로 넘기시면 x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2kx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2가 얼마일 때? 0일 때. 근데 지금 저 무리함수랑 직선이 서로 접해야 되는 거니까 접한다는 이야기는 판별식 d가 0인 거 말하는 거죠. 그런데 판별식 d는 b제곱 1 마이너스 2k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4 곱하기 k제곱 마이너스 2는 4k제곱 마이너스 4k 더하기 1 마이너스 4k 제곱 더하기 8이 얼마가 될 때? 0이 될 때. 다시 말해 4k가 9고 k가 얼마일 때? 4분의 9일 때. k가 4분의 9이기 전까지. k가 4분의 9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왜냐면
k가 4분의 9일 때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접하는 상황이거든. 그래서 y절편인 k의 값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저 무리함수하고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k라고 하는 직선을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만들어 주려면 k는 2보다 크거나 같고 4분의 9보다 작아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될까요? 네, 이게 10번 문제에 대한 이야기였다 라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11번. 자, 이제 섞여요. 유리함수하고 12번에 보시면 섞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일반 함수에서의 이제 역함수의 개념하고 섞기도 합니다. 11번은 사실 오히려 문제가 쉬워지는 게, 자, 루트 ax 더하기 b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 그 다음에 그 역함수 y는 f 인버스 x가 있어. 근데 y는 fx랑 y는 f 인버스 x가 모두 어디를 지나? 2,1이라고 하는 점을 지나. 지난다는 얘기는 뭐야? 대입했을 때 등식이 성립한다는 거잖아. 그래서 저 y는 fx에서 x 대신에 2를 갖다 집어넣게 되면 이제 f2가 1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y는 f 인버스 x가 2,1을 지나는 거니까 f 인버스 2도 얼마가 되는 거냐면 1이 되는 건데, f 인버스 2가 1이 된다는 건 f의 역함수가 2를 1로 보낸다는 건, 원래 있었던 함수는 1을 2로 보내는 함수라는 거죠. 맞습니까? f1은 2가 되는 거다. 그래서 갖다 집어넣어보자. f2는 루트 2a 더하기 b가 1이야. 양변 제곱하면 2a 더하기 b가 1입니다. f1이 2입니다. 루트 a 더하기 b가 2예요. 양변 제곱하면 a 더하기 b가 4가 되겠죠. 그래서 빼시면 a는 마이너스 3, b는 7. 두 개를 갖다 곱하면 마이너스 21이 되는 거다. 그래서 무리함수의 문제 같기는 하지만 어찌 보면 약간 그 기본 함수, 역함수의 개념의 틀을 가지고 있는 형태다. 그런 것들은 점차 섞여서 나올 수밖에 없고, 우리가 1학년 1학기 때 배웠었던 그 공통수학 원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뭔가 병행해서 튀어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공통수학 2의 진짜 마지막 문제. 저거 구하래요. 합성함수고요. 역함수죠. 맞습니까? 그래서 저 괄호 안에 있는 것부터 해결을 해야 될 건데, g.f의 인버스를 하면 합성함수의 역함수 취할 때는 어떻게 된다? 위치가 서로 바뀐다 했지. 각각 인버스를 취해줘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얘는 f 인버스 도트 g 인버스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게 f 도트 f 인버스 도트 g 인버스 도트 f 이렇게 한 거에 2를 구하라고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연산이 바로 되는 애가 하나 있어요. 요거죠. f 도트 f 인버스. f하고 f 역함수 합성하면 뭐 됩니까? 항등함수 i. 왜냐면 앞으로 갔다 다시 뒤로 되돌아온 거니까 아무것도 영향을 안 주거든. 그래서 어떤 함수하고 역함수의 합성함수는 i다. 그래서 i 도트 g 인버스 도트 f의 2가 되는 거고, i는 합성 안 해도 그만이니까 g 인버스 도트 f의 2가 되는 거고, 얘는 g 인버스의 f2를 구하라는 거고, f2는 여기는 요 유리함수에다 갖다 집어넣기만 하면 되니까 f2는 3이 나오겠죠. 그래서 g 인버스 3만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gx라고 하는 루트 3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함수가 주어져 있으니 거기에다가 이제 3을 갖다 집어넣어서 어쩌고저쩌고 하면 될 것 같다. 그런데 지금 g 인버스 3을 계산하는 건 너무 귀찮은 일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죠? 그 값을 t라고 놓고 거꾸로 gt가 3이니까 gt는 g에다가 t를 갖다 집어넣는 거니까 루트 3t 더하기 1이 3이니까 양변 제곱하면 3t 더하기 1이 9다. 3t는 8이고 t가 3분의 8이 되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마지막 11번, 12번은 분명 무리함수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그래프를 갖다 그려본 건 아니었고, 그 무리함수와
역함수와의 어떤 관계를 통하여 해결한 문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